아니, 지금 이걸 나더러 먹으라는 겁니까? 베를린의 한 병원 휴게실, 중년의 의사가 작은 커피 스틱을 들고 있는 간호사를 노려봅니다. 그녀는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뜻밖의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둘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를린의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엘레나 밀러입니다. 2020년부터 이곳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독일로 오기까지, 그리고 이곳 샤리테에서 일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스크바의 작은 지역병원에서 일할 때만 해도 이렇게 멀리 올 줄은 몰랐어요.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면서도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죠. 야간 근무가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이게 과연 내가 꿈꾸던 삶일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독일의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연방고용청에서 앞으로 10년간 30만 명의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때부터 독일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머니는 오히려 제 등을 떠밀어 주셨어요. 넌 할 수 있어, 엘레나. 내가 행복한 게 엄마한텐 최고의 선물이야. 그 말씀에 용기를 내어 독일행을 결심했죠. 가장 큰 산은 역시 독일어였어요. B2 자격증이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6개월 동안 하루 10시간씩 독일어를 공부했어요. 아침에는 문법 학원, 저녁에는 회화 학원을 다녔죠. 처음 크랑켄하우스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가 기억나요. 아픈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라니 독일어는 참 솔직하다고 생각했죠. 의학 용어를 배울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특히 아픔을 뜻하는 슈메르첸이라는 단어는 발음 자체가 고통스러워 보여서 이 단어야말로 통증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드디어 독일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죠. 먼저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 1년간의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추가 교육, 실습, 시험, 매 순간이 도전이었죠. 특히 실습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환자분들이 제 서툰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첫 직장은 베를린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마리아 할머니를 잊을 수 없네요.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하면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엘레나, 오늘도 왔구나.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어느 날은 제가 투약 실수를 했는데 할머니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내가 내 손녀 같아서 그래. 그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됐답니다. 2년간의 요양병원 근무를 마치고 저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어요. 바로 샤리테 병원 응급실에 지원한 거죠. 면접은 정말 긴장됐어요. 3번의 면접을 거쳐야 했는데 마지막 면접에서는 실제 응급 상황을 재현해보는 시뮬레이션까지 있었어요. 심장마비 환자가 온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보여줘야 했죠. 면접관이 제게 물었어요. 당신은 러시아 출신 간호사입니다. 왜 하필 독일에, 그것도 가장 바쁜 응급실을 선택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이민자로서 겪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죠. 매 순간이 도전이고 배움인 이곳이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샤리테 응급실의 간호사가 됐어요. 독일의 정식 간호사 자격을 받았을 때의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첫 출근 날 응급실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날은 유독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베를린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환자들을 만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응급실 문을 열었답니다. 아침 7시, 응급실은 이미 전쟁터였어요. 막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뇌졸중 의심 환자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가장 위급한 응급 환자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신규 간호사인 제게 주어진 첫 환자였으니까요. 구급차에서 내린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놀랐어요.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거든요. 다만 오른쪽 팔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셨고 말씀도 어눌해 보였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증상이 시작된 지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바로 검사를 시작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어요. 할머니의 의식은 또렷했지만 오른쪽 얼굴 근육이 살짝 처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셨어요.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CT 촬영실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비록 말씀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표정을 보니 아드님을 찾으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아드님이 주차장에 계시다는 걸 설명하려 했어요. 다행히 그때 통역 담당자가 와서 한결 수월해졌답니다. CT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왼쪽 중대 뇌동맥 영역에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출혈은 없다고 했습니다. 혈전용해제 투여가 가능하다는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동의서를 설명하셨고 통역사분이 한국어로 전달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를 했어요. 혈전용해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결국 주사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약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엘레나, 어서 새 약을 가져오세요. 허둥지둥 약품 보관실로 달려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할머니의 아들과 마주쳤는데 의외로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침상에 계신 할머니도 제게 힘이 되는 눈빛을 보내주셨어요. 다행히 투약은 무사히 끝났답니다. 할머니는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옮기기 전까지 응급실에서 기다리셨어요. 저는 틈틈이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혈압, 체온,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올 때마다 손을 잡아주셨답니다. 말씀은 못하셨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느껴졌답니다. 그날 저녁, 제 근무가 끝나갈 때였어요.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할머니의 아들이 다가오셨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말씀도 조금씩 하시네요. 제 마음이 놓였어요. 할머니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저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됐답니다. 첫날부터 실수를 했지만 환자분이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니 간호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어요. 퇴근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그 차가운 바람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응급실에서의 첫 실수 이후 할머니는 신경과 병실로 옮기셨어요. 바쁜 와중에도 휴식 시간에 틈을 내서 할머니를 찾아갔답니다. 다행히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빠른 치료 덕분에 회복이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퇴근 전 마지막 차트를 확인하고 있는데 할머니의 아드님이 종이봉투를 들고 응급실로 오셨어요. 할머니께서 뭔가를 가져오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꼭 이걸 간호사님께 전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봉투 안에는 낯선 포장지에 커피 스틱이 가득했어요. 노란색 포장지에 적힌 글자는 한글이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는데 통역사분이 읽어주셨어요. 한국에서 딸이 보내준 커피래요. 이거 마시면서 버텼다고. 간호사님도 힘내시라고 하시네요. 순간 코끝이 찡했답니다. 첫날 실수투성이었던 제게 이런 마음을 보여주신 할머니께 너무 감사했어요. 휴게실에 들어가 커피를 끓였습니다. 평소처럼 필터를 꺼내려다가 문득 할머니가 주신 스틱을 열어봤어요. 뜨거운 물을 붓자 달콤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는데 이게 웬걸? 필터 커피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묘하게 달콤하고 부드러웠답니다. 크리머와 설탕이 이미 섞여 있어서 그런지 마시자마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커피를 본 적이 없었는데 신기했습니다. 동료 간호사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제가 마시는 커피 향이 좋은지 궁금한 듯 쳐다보더니 한 잔 나눠달라고 했답니다. 어머, 이거 맛있다. 이런 커피는 처음 먹어보는데 어디서 산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도 스틱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이상하게도 이 작은 커피 한 잔으로 우리는 처음으로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걸까요?
커피 한 잔의 위로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간호사님, 여기 있던 환자분이 이거 전해달래요. 동료가 건넨 봉투에는 또 다른 커피 스틱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다른 간호사들과도 나누라고 하셨다고 했답니다. 그날 저녁 간호사실은 달콤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어요. 동료들은 이 특별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매일 바쁘게 지나다니기만 하던 우리가 처음으로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이런 커피가 일상이래요. 바빠서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실 시간도 없을 때 이걸로 빨리 마시고 힘을 낸다고 하네요. 할머니의 아드님이 통역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이 작은 커피 스틱이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퇴근하면서 또 할머니 병실에 들렀어요. 이미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 발걸음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믹스커피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간호사실 한켠에 믹스커피와 종이컵을 예쁘게 놓아두었어요. 독일식 필터커피 대신 달콤한 한국 커피가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출근하자마자 제 커피를 찾았어요. 특히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간호사들이 많이 좋아했답니다. 밤새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얼굴로 커피를 마시던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거 한 잔이면 집까지 갈 힘이 나요. 밤 근무를 마친 안나가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할머니가 전해주신 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간호사들도 이렇게 커피 한 잔으로 힘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쇼크룸으로 급하게 이송된 교통사고 환자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답니다. 중증도 평가를 하고 환자의 의식 상태를 체크하느라 점심시간도 잊고 있었어요. 그때 선임 간호사 마리아가 제 손에 따뜻한 믹스커피를 쥐어줬습니다. 잠깐 쉬어요. 5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동안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보통 독일에서는 정해진 휴식 시간에만 커피를 마시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우리 사이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도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원래는 업무 지시만 하고 가셨는데 이제는 가끔 커피를 마시며 환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하시더라고요. 특히 베테랑 의사 선생님께서 응급 상황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실 때면 그것이 우리에겐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 됐어요. 간호사님, 이 커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환자 보호자분들도 종종 물어보셨어요. 차가운 응급실 의자에서 밤을 새우는 보호자들에게도 이 따뜻한 한 잔이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동료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걱정했죠. 저는 설탕을 반만 넣거나 뜨거운 물을 조금 더 부어서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런 작은 변화를 반겼답니다. 특히 밤 근무 때 졸음이 쏟아질 때면 이 달콤한 커피 한 잔이 구세주 같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재활병동으로 옮기셨지만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했답니다. 이 작은 커피가 어떻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는지, 그리고 차가웠던 응급실의 분위기를 어떻게 조금씩 따뜻하게 바꿔가는지를요. 즉시 처치실로 환자 이송됩니다. 응급 상황 알림이 울리면 우리는 여전히 긴장된 마음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돕게 됐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우리 사이를 조금씩 가깝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마시는 그 달콤한 한 잔의 커피는 우리 모두의 작은 행복이 됐습니다. 재활병동은 응급실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늘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베를린의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답니다. 긴박한 응급실과 달리 이곳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지는 환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오전에는 물리치료를, 오후에는 언어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오른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심했거든요.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셨답니다. 이제는 보행기를 잡고 혼자서도 몇 걸음씩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저는 업무가 끝나면 자주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주로 재활치료실 옆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만났답니다.
밝은 햇살이 비치는 그곳은 환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이곳의 분위기를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독일의 첨단 재활시설도 좋지만 이렇게 햇살 좋은 곳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더 마음에 드신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언어 능력도 놀랍게 좋아졌답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하나 말씀하시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짧은 문장도 가능해지셨어요. 통역사분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할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저는 할머니 병실을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늘 침대 옆 서랍에서 믹스커피 한 봉을 꺼내 제게 건네주셨답니다. 직접 드시지는 못했지만 제가 커피 마시는 모습을 보시며 늘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는 이곳 재활병동 간호사들도 할머니가 주시는 이 달콤한 커피를 기다리게 됐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할머니는 한국에 있는 딸 정아 씨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정아 씨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2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며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일한다고 해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매일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도 아파왔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신규 간호사 시절의 정아 씨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준 건 바로 이 믹스커피였대요. 바쁜 와중에도 선배가 건네준 따뜻한 한 잔에서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정아 씨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새로운 간호사들에게 커피를 건네준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재활치료를 하면서도 할머니는 늘 긍정적이셨어요. 처음에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좌절하기도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할머니는 가끔 제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진심 어린 마음이 환자에게 전해질 거라고요.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매일 할머니를 뵈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한국의 병원 문화, 간호사들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방식까지, 특히 바쁜 와중에도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인상 깊었어요.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그런 따뜻한 정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재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료진으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회복은 첨단 장비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할머니는 제게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답니다. 할머니를 통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작은 것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료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퇴원을 일주일 앞둔 날, 할머니는 제게 뜻밖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아 씨가 보낸 큰 상자 가득한 믹스커피였어요. 이제 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뜻이셨답니다.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간호사의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쉽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다는 걸요. 작은 커피 한 잔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국경을 넘어 전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독일의 응급실은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규정과 절차대로 움직이다 보니 환자나 보호자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달래줄 여유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변화를 시도했어요. 응급실 한쪽 작은 공간에 믹스커피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깔끔한 일회용 컵과 뜨거운 물,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믹스커피를 예쁘게 진열했어요. 처음에는 슈미트 과장님의 반대가 심했답니다. 응급실은 치료에만 집중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밤 과장님도 마음을 바꾸셨어요. 힘든 응급수술을 마치고 지쳐있을 때 제가 건넨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드시고는 놀라워하셨답니다. 커피 맛도 좋았지만 그 순간 느낀 작은 위로가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한국의 의료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죠. 바쁜 와중에도 서로를 챙기고 때론 작은 다과 하나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문화에 대해서요. 과장님은 깊이 공감하셨고 오히려 커피 코너 운영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보호자들이 오랜 대기 시간에 지쳐 있을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답니다.
의료진들도 바쁜 와중에 잠깐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게 됐어요. 한국처럼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나누는 의료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딱딱하게 업무적으로만 소통했다면 이제는 환자의 상태나 치료 방향에 대해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답니다. 한국의 팀 간호 방식이 우리 응급실에도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 문화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의료진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이었어요.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더 빛을 발했답니다. 어느 날 심정지 환자가 들어왔을 때였어요. 평소라면 각자 맡은 역할만 하고 퇴근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힘든 처치가 끝난 후 다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한국 간호사들이 늘 하던 것처럼요. 보호자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대기실에서 불안에 떨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의료진의 설명을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보호자들은 종종 한국의 병원 문화가 부럽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동료들도 변화를 즐기게 됐어요. 독일식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한국의 따뜻한 정이 더해지자 업무 효율은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거든요. 특히 신규 간호사들은 이런 문화 덕분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답니다. 우리 응급실은 이제 단순히 치료만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환자의 아픔과 보호자의 불안을 함께 나누고 의료진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곳이 됐습니다. 한국의 간호 문화가 가져온 작은 혁신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답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할머니의 딸 정아 씨가 베를린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어머니를 뵙는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죠. 저는 그동안 할머니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정아 씨가 낯설지 않았어요. 엘레나 씨 반가워요. 정아 씨는 제 이름표를 보자마자 반가워하셨어요. 할머니가 편지에 자주 제 이야기를 쓰셨다고 해요. 특히 믹스커피로 시작된 응급실의 변화도 자세히 전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퇴근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아 씨는 한국에서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들려주셨죠. 신규 시절 실수했던 이야기, 힘들 때마다 선배들과 마시던 믹스커피 한 잔의 추억, 그리고 환자들과의 잊지 못할 순간들까지. 우리가 일하는 곳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네요. 정아 씨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문화는 달라도 환자를 향한 마음만큼은 동일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밤샘 근무의 피로를 달래주던 믹스커피 한 잔의 위로도 환자의 회복을 기뻐하며 나누던 달콤한 순간도 똑같았죠. 정아 씨는 한국 병원의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간호사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친근하게 지내는 문화, 야간 근무 때 함께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나누는 대화, 명절이면 서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풍경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응급실에도 그런 정겨움이 더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병원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힘든 날에는 선배가 후배에게 조용히 믹스커피를 건네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정아 씨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로는 어느 나라 말로 해도 통하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정아 씨가 들려준 팀 간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사와 간호사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동료로서 환자의 치료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문화라고 해요. 우리 병원에서도 조금씩 시도하고 있는 변화인데 정아 씨의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됐답니다. 이틀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아 씨는 제게 든든한 선배이자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정아 씨는 제 손에 특별한 선물을 쥐어주셨어요. 한국의 여러 가지 믹스커피들이 예쁘게 담긴 선물 상자였죠. 각각 다른 맛이에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 골라 마시면서 저를 떠올려주세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정아 씨가 주신 믹스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해요.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걸, 작은 커피 한 잔이 이어준 이 특별한 인연이 제 인생에 너무 큰 선물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날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병원에 출근하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믹스커피가 독일 병원에서 따뜻한 나눔의 다리가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 믹스커피가 해외에서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 매력이 단순히 커피 이상의 따뜻함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 여러분도 커피를 자주 드시나요? 믹스커피 한 잔에 담긴 따뜻한 나눔과 위로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